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Y 현장이에요. 프로젝트 Y 현장인데 제가 앞전에 브이로그 찍은 영상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오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이 파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인상을 조금 착하게 보이려고 안경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도수 없는 안경이에요. 도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 블루라이트하고 자외선 차단이나 뭐 이런 것 되는 안경인데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려고 썼습니다. 앞전에는 머리 길러가지고 이미지를 바꾸려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머리 길러면 난리 벚꽃장을 피가지고 머리는 못 기르고 머리를 허연 색깔로 하얀 색깔로 염색을 하려고 거의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즐거운 휴가가 끝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 가고 저는 일하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저녁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제 시간이 없어요. 제 일정 캘린더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난 내 몸이 아니다. 너가 필요하면 일정을 다 채워 넣어라. 그렇게 지금 산 지가 8개월 됐네요. 이번 연도 초부터 그랬으니까. 한번 7월 달에 뭐라 했잖아요, 제가. 무슨 제가 말도 아니고 뭐 경주마 비슷하게 막 일정을 이빠이 잡아놔가지고 사람 시도 못하게 그리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한번 뭐라 했는데 그나마 조금 널널해지는가 했더니 널널해지지가 않더라고. 이미 공유가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일하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미팅 잡는 사람도 없고 세상 편하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밤에만 일을 해요. 밤 말고 일할 수가 없어. 밤에 말고. 이제 앞으로 오전에 출근 안 하려고 그냥.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만 출근하려고 조금 밤 새벽까지 일을 하고 또 디자인이나 작품이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밤에 잘 그려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안경을 꼈다. 휴가가 끝났다. 이 두 개만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Y 현장이에요. 프로젝트 Y 현장인데 제가 앞전에 브이로그 찍은 영상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오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그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마는 이 클라이언트께서 처음에 최초에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게 건축이 될까 할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클래스 101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희랑 미팅을 하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70% 될 거라는 생각을 30%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근데 제가 이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곰곰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클라이언트께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박준혁이가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뭐 된다도 아니고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이 고민을 좀 했는데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건설회사 대표가 제가 책임질게요 이 말 던졌으면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엄청 무게감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딱 되겠는 거예요. 근데 선뜻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난 니 믿는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다 보니까 제 말대로 완전 다 실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앉아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때쯤 되면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는 사실 계획이 아니죠. 그거는 상상이고 계획을 짤 때는 정확하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도 없는 게 건축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건설회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미안할 수도 있고 한데, 이때 이만큼 만들어진다. 이때 내가 돈이 마련이 된다. 그 계획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 달 정도는 저희 돈으로 이렇게 좀 하고, 뭐 2달 차에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계획대로 다 됐어요. 클라이언트도 자금을 그때 때마침 마련을 잘 해주셨고, 물론 하면서도 조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자금 일정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 정도 없이 공사할 수는 없고, 뭐 충분히 깔끔하게 공사가 됐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의 견적서 공개가 있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견적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만 오픈할게요. 원래는 적산을 견적 금액의 80% 정도를 잡고 공사를 목표를 잡고 공사를 하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거지. 맞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실무자들이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실제 적산을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산 금액이라는 게 따로 80%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적산 금액을 좀 산출했어요. 견적 금액은 클라이언트께 보내드린 견적 금액이고, 적산은 우리가 실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공사에 대한 적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공사 전에 계획을 한번 더 짜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공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투입돼서 실행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Y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 공개 영상 찍을 때가 난 제일 좋아. 내가 말로 씹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자료 하나 때문에 조회수 또는 그 댓글 수, 고생했다라는 얘기 등등 보람찬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공개하는 날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저희가 얼마 전까지 공사해서 마무리한 현장 금액에 대한 거 원가 공개하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화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설공사. 견적이 1,100만 원, 약 1,120만 원 정도 되네요. 컨테이너 비계, 평기준틀, 기기준틀, 이동신간과 목매김. 근데 적산은 1,9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이거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2천만 원이 들어가더라. 이게 조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조금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공사가 들어가죠. 이게 실무자가, 자, 이 팽이 기초. 실무자가 일로 잘했어요. 여기 설계 담당자가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인데, 포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집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주변 일대를 한번 탐방해보자 하니까 실제로 건물이 기울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탐방할 때 실제 거기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건물이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 좀 세우고 집안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공사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안 자체가 좀 약하다. 연약지바이다. 팽이 기초 있죠,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 근데 이게 저희가 추가금 없이 공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클라이언트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돌아보니까 연약 집안이고 기초를 좀 튼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기울어진 건물도 많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더니 뭐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 알겠냐 해가지고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굳이 넣었어요. 굳이 우리가 사실 관청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원래 기준 허가 받은 대로 공사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넣은 거예요. 이게 집안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팽이 기초를 치고 그 위에 우리 본건물 기초를 쳤어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3,200만 원 견적을 내고 3,200만 원보다 조금 금액이 높아지죠.
설비 비용도 조금 높고 터파기 비용이 조금 높네요. 그래서 이것 두 개 때문에 적산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고,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어디서 줄일 수 있었냐면 여기서 좀 줄일 수 있었고,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여기서 줄일 수 있었고, 여기 한 이 정도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금액인데 1200만 원인데 1160만 원, 한 40만 원 줄였다 보입니다. 줄여서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골조 공사, 여기는 우리 자금이 빠듯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일반 철골로 짓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철골 구조로 건물을 지었던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견적 금액보다 실제 공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 레미콘 가격, 레미콘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슈퍼데크, 그 데크를 깠는데 데크 플레이트 가격이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나왔어요. 오버 탔습니다. 이때는 거진 다 오버 탈 수밖에 없어. 이게 기존 금액에서 계속 원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씩 금액이 올라갔던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정도 오버 탄 거는 충분히 잘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 소장님들 이거 잘 해가지고 보너스 타갔습니다. 상여금 받아갔어. 원자재 값이 막 오르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엄청 공사비가 많이 뛸 것이다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오버되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된 현장이라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회식하면서 상여금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얼추 비슷비슷하게 잘 마무리했네요. 미장공사 줄였네요. 설비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영으로 직영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더라. 그냥 인건비 정도를 많이 아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장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조경공사에서 조금 더 오버탔네요. 그리고 기타공사, 특수공사죠. 콘크리트 포장하고 판넬 공사. 이 판넬 값이 많이 올랐어, 이게. 불 나는 것 때문에 패널 안에 있는 단열재들 있죠. 스티로폼들.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버 탔어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인데 여기까지 보시면 일반적인 공사예요. 일반적인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공사 금액으로 잡혀서 시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초에 이 건물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자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화려하게는 못한다. 화려하게는 못하고 장판, 도배 바를 정도의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자금상. 그렇게라도 하실 것 같으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요가를 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요가원을 내 건물에다가 꼭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요가원이 중요한 거지 내가 머무를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계획을 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기운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중간에 또 일이 크게 한번 좋은 일이 팍 터졌어요.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계획을 공사 중에 싹 무너뜨리고 다시 계획을 했어요. 그때 요가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안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추가금을 받고 인테리어를 싹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싹 한 번에 넣어가지고 같이 공사를 합시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금액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인테리어에서는 4억 7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공사한 거는 3억 9,500 정도만에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견적서를 취합할 때 업체를 다 선정해서 클라이언트하고 그 이후에 만나가지고 추가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크게 난감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원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한테 다 오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금은 저희가 세금 일괄은 다 뺐어요. 이윤도 일괄 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가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 공사 금액이
10억 8천 정도 됐어요. 10억 8천 정도 됐는데 열심히 해서 10억 한 5천만 원에 우리는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서로 행복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던 현장이에요. 저희가 이 서류는 엑셀 파일로 드립니다. 엑셀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 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디자인이나 타임랩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건물이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만큼 공사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이 파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닉네임 적으시면 돼요. 닉네임 박준혁이면 박준혁, 뭐 스파이더맨이면 스파이더맨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좋은 말도 달아주시면 저도 기분 좋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